넣고 이렇게 노강을 할 거예요. 노강할 때는 마스크를 이제 카세트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보통 카세트, 빈 카세트 여기다 쌓아놓을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는 다 하시면 여기다가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 안 하시면 제가 또 막 이제 뭐라 할 거니까. 자, 카세트가 이것도 당연히 이제 되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써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일단 얘를 여는 방법은 자, 옆에 보시면 일자로 올라온 거랑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온 거랑 접혀져 있는 거. 자, 올라온 것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접힌 것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또 어거지를 열어서 이거 부러뜨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열리지도 않아. 근데 이거 막 진짜 힘 주면 뭐 줄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걸로 여는 게 아니라 일자로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열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열면 되는데 지금 얘가 왔다 갔다 하죠. 잘못하면 이것도 제가 다 꼽아놓은 거라서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충격이 가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기대고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대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보시면 메탈, 그러니까 갈색이 있고 메탈색이 있는데 메탈, 은색이 위로 올라오게끔 두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스태퍼는 그 로딩키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봤을 때 내 기준을 봤을 때 3시, 6시, 9시 기준에 사각 패턴이 있는데 사각 안쪽에 보면 십자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가 이제 마스크 위치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은색이 위로 올라오게끔, 그 다음에 사각 패턴이 369로 위치한 다음에 위아래로 잡는다. 자, 그 이유는 좌우로 잡으면 얘가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위아래로 잡고 그대로 넣어놓는다. 자, 이렇게 넣어놓을 때 보면 위아래도 유격이 있고 좌우로도 유격이 있어요. 그런데 스태퍼에서는 지금 요걸 가지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위로 갔던 이렇게 갔던 로테이션 돼버리면 조금이라도 제가 잘못하게 되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에러가 뜰 거야. 그런데 스태퍼에서는 에러가 한번 뜨면 그 에러를 해결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러 뜨면 이제 저한테 연락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에러를 안 뜨게 하기 위한 이제 유저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일단 샘플을 넣어놓고 마스크를 넣어놓고 얘를 맨 위로 밀착을 시켜. 좌우로는 상관없음, 위로만 밀착을 시킨다. 그 다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그대로 닫는데 닫을 때 이렇게 안 닫힐 수가 있으니 얘를 좌우로 약간씩 옮겨가면서 뚜껑을 잘 닫히게끔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들 아까 일자 열었던 거를 그대로 닫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얘가 또 이 안에 있는 마스크 위치가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뚜껑을 아까 살짝 열어서 밀어준다. 안쪽으로 실쳐지게끔. 네. 자,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 마스크 로딩하는 쪽에다 하는 건데, 자,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뭐 본인들 편하신 데다가 두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치우쳐져서 그거조차도 안 움직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 넣는 과정에서 얘가 꿀떡 튀면서 얘가 틀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또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넣을 때 그래서 잘 주의해서 넣어야 되는데, 자, 보면 앞에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게 롤러예요. 롤러 중간에 작은 롤러가 있어. 그 사이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좌우에. 자, 그래서 요령이라고 한다 하면은 자, 요령이 없다, 처음 하신다 그럼 어떤 게 제일 많냐면,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넣을 때 저 작은 롤러 사이에서 얘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애가 튀겠지. 그래서 만약에 넣었을 때 좀 튄 것 같은데 조금 찝찝한데, 그러면 무조건 다시 해요. 그냥 강행하면 100% 에러 나요. 그래서 다시 빼서 앞에를 열어서 다시 또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데, 자, 요령이라면 일단 앞에 롤러에다 기대고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엄지검지로 이 턱을 잡고요. 중지로 얘를 기대서 내가 내 세 손가락으로 얘를 좀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쯤 넣으면 여기 작은 롤러 때문에 얘가 딱 걸리거든요. 그때 내가 이 세 손가락의 힘으로 얘를 컨트롤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요령은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에러가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얘가 잘 넣었으면 이제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11번에 얘를 넣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로딩이나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핸들링을 할 거고요.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얘를 힘 빼서 빼면 이만큼까지 나오겠지만
저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빼다가 선이 하나라도 빠지다 그럼 당연히 또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제가 당기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붙여놓은 게 요 정도까지만 네. 딱 당겨주세요. 자, 화면의 구성은 커맨드 메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ITV라고 해서 우리 온라인 할 때 온라인 그 키가 이제 보이는 화면이에요. 지금은 퍼스트샷만 할 거라서 얘를 보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에는 이 두 개가 항상 떠 있을 거예요. 자, 이 커맨드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아무런 이상이 없다, 스텝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1, 2, 3번에서 다 끝나야 돼. 그런데 쓰다가 에러가 뜨거나 이러면 이제 해결하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해결하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만약에 사용하다 에러가 떴다 그러면 화면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메시지를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에러 파악을 해야 되잖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뭐 상황이 되면 바로 전화할 수도 있지만 전화를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그때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장비 사용하다 에러라는데 이러면 제가 또 막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떴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고 내가 연락이 없다 그럼 그때 이제 전화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물어보겠지. 지금 웨이퍼 몇 장 들어가 있어요? 뭐 눈에 뭐가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게 등등등 이제 물어볼 건데 자리 잠깐 비었다 와보니까 에러 떠 있었어요. 이러면 당연히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는 앞에서 계셔야 되세요. 자, 그거 이제 에러 뜰 때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에러가 떴을 때 저랑 이제 그러면 하면 커맨드 화면 봐보세요. 근데 이게 커맨드 화면인 거야. 자, 커맨드 화면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럼 뭐가 보여요? 라고 이제 물어볼 거라고. 만약에 제가 여기 못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PF4라는 보면 넥스트 페이지 PF4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뭐 이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전화상으로 만약에 뭔가 대응이 된다 그러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뭐가 보여요? 그럼 뭐 23번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확인하실 거예요. 자, 일단 정상적으로 그냥 문제없이 쓴다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다 끝날 거야. 1번은 뭐냐면 레시피를 선택을 하고 마스크를 로딩하고 노광을 하는 거 이 세 개에서 다 끝나요. 자, 그럼 일단 레시피 선택하는 거 먼저. 자, 1번에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저 셀렉 프로그램,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지금 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요 하나하나가 다 레시피예요. 그런데 지금 이름만 봐서 이제 모르시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 또 다음 PF4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 보면 6페이지까지 이런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쓰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아마 다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디자인 하시고 이제 뭐 선배분들한테 전달 받아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시겠지만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다 했었더라도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확인 작업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4분할 마스크를 많이 쓰실 거예요. 4분할 마스크 어떤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 한 장에 하나 레이어만 보통 쓰시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소재 만드는데 15개 레이어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진짜 한 장, 15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거의 한 장에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마스크 하나에 4개 레이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액티브 폴리 컨택 메탈 뭐 NSD, PSD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내가 12개 레이어를 하려 했는데 그 12장 마스크가 필요했던 거를 4분할 마스크를 하게 되면 3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대폭 줄어들죠? 근데 대신에 단점이 있어. 사이즈가 좀 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은 원 마스크에 원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4분할 마스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원 마스크에 원 레이어면 영역이 조금 넓었는데 이걸 4영역으로 나눠서 쓰려다 보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거를 이제 0.8mm씩 진행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 셀 사이즈만큼 디자인을 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실 때 그때는 레이어 순서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개 레이어 하게 되면 레이어 순서들이 다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 그거를 이제 하나의 마스크에 4분한 4개 레이어씩 이제 배열이 되는데, 배열되는 순서는 알파벳 Z자 쓰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읽을 때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4개 레이어 중에 첫 번째, 4개 레이어 중에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4, 2, 4, 3, 4, 4, 4, 5, 6, 7, 8, 4, 9, 4, 14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레이어 순서가 있듯이 나도 스텝4에 해당되는 온라인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키도 레이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키가 삽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키가 모양은 똑같을 수는 있는데 위치가 다 달라. 그래서 14 여기에 위치에 해당됐을 때 키 위치랑 여기에 해당되는 키 위치가 다른데, 그게 이제 1, 2, 3, 4, 5, 6, 7, 8이잖아요. 그게 위치마다 예를 들어 좌표값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1이라는 위치에 요 키가 들어가고 2 위치, 3 위치, 4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파벳 Z자 쓰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배열을 한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퍼스트 샷을 찍을 거야. 그러면 내가 찍어야 하는 위치만 남겨두고 다 블라인드로 가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찍고 싶다 그러면 14 퍼스트를 고르면 돼. 자, 여기를 찍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44 퍼스트를 고르면 돼요. 자, 퍼스트 샷은 어디를 오픈해서 찍을 거야 라는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퍼스트 샷은 두 번째 마스크에 여기 퍼스트 샷이다 그러면 뭐 하면 돼? 3, 4 퍼스트 하면 돼요. 자, 다시 나의 퍼스트, 왜 그러냐면 이거 마스크 시리즈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막 세 사람 거를 여기 이 마스크 안에 다 들어가게끔 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 물론 이제 뭐 여유가 있어서 오로지 내 거만을 위한 거를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지만, 막 몇 사람씩 거를 막 묶어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가 다 퍼스트 샷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세 번째 마스크 여기가 퍼스트 샷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의 퍼스트 샷은 세 번째 마스크 여기다, 그럼 자파일 뭐가 되겠어요? 3, 4 퍼스트. 자, 다시. 자, 나의 퍼스트 샷은 두 번째 마스크 여기가 나의 퍼스트 샷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2, 4 퍼스트. 그래서 퍼스트 샷은 1, 4, 2, 4, 3, 4, 4에서 다 끝나요. 자, 그 다음 온라인 작업하는 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 온라인 작업 자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뭐뭐의 뭐뭐 온라인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 1, 4에 3, 4 온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웨이퍼에 지금 있는 애, 웨이퍼에 이미 패터닝이 돼서 이제 어떤 모양이 형성되어져 있는 애의 키 이름이에요. 얘는 내가 지금 찍을 애야. 자, 그러면 자, 내가 퍼스트 샷을 여기를 찍을 거야. 그러면 자파일은 뭐가 되겠어? 44 퍼스트에서 찍었겠지? 자, 이렇게 해서 공정을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단차를 만들어서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그러면 웨이퍼에는 444에 온라인 키가 4444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제 온라인에서 찍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4에 24 온라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두 번째 마스크 여기를 퍼스트로 샷을 찍고 싶어. 그럼 잡은 뭐가 돼요? 3, 4. 그치, 3, 4 퍼스트를 찍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찍고 얘를 온라인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 4, 2. 아니지. 왜냐면 여기는 웨이퍼의 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키는 지금 몇 번째 키가 찍혔어요? 3, 4. 아니지. 7, 4, 7번째 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찍고 얘를 하겠다 그러면 앞에는 키 위치라고 했으니까 7, 4에 2, 4 온라인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자, 나의 퍼스트 샷은 얘야. 그럼 퍼스트 샷은 잡으면 뭐가 돼요? 2에 4. 자, 그 다음에 얘를 찍은 다음에 내가 얘를 온라인 하고 싶어. 그럼 뭐가 돼? 14. 응. 5, 4. 14지. 14. 10에 4, 1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시 좀 보시면. 자, 퍼스트 샷 1, 2, 3, 4는 요거 중에 끝나. 1, 4 퍼스트, 2, 4 퍼스트, 3, 4 퍼스트, 4, 4 퍼스트. 자, 여기서 끝나는데, 자,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다양하게 실험들을 하셨겠어요. 그쵸? 자, 그래,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험을 하다가 요거 좀 변수 좀 주고 찍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거 해당되는 게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막 보시면 예를 들어 퍼스트 샷인데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 엄한 것들 14 퍼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더바에 뭐가 붙었잖아 막 이런 것들은 다 예외적으로 뭔가 진행이 됐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일단 삭제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둔 거고 자 그냥 스탠다드로 퍼스트다 그러면 요 첫 1, 2, 3, 4가 다 끝날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14에 44 얼라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꿈치고 어시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 이름인 건데 자 우리 스탠다드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어시모스로만 쓰시면 돼요. 여기 또 헷갈리시는 게 간혹 보면 모스펫 13이라는 애가 또 있어 프로세스 이름이 이게 앞에가 554에 84 얼라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시모스도 있고 모스펫도 있을 건데 자 원래는 우리가 어시모스라는 거를 스탠다드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생분이 지금 졸업하셨어요. 그 분이 온라인 키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디자인만 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키를 뭐 몇 번째 키 뭐 이렇게 넣는다 뭐 이렇게 봐줄 건데 그분이 나한테 확인 없이 그냥 마스크 발주를 들어간 거야. 자기가 키를 넣어서. 그런데 그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0점이 틀어진 채로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되겠어? 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그게 마스크가 들어왔는데 버릴 수는 없고 뭐 만들어서 쓰면 쓸 수는 있어서 일단 만들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시모스 13이라는 게 생긴 건데 문제는 저기 뭐 뒤에 13이 13년도에 그 일이 있었던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못 없애는 이유가 그 분이 교수님이 됐고 그 분 제자분들이 와서 아직도 이 마스크를 일부만 수정해서 쓰세요. 예를 들어 액티브만 수정해서 나머지 다 쓴다던가 뭐 컨택만 수정해서 또 쓴다던가 이러다 보니까 못 지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쓰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나는 예를 들어 1살, 3살을 찍고 싶어. 당연히 특별한 일 없으면 당연히 어시모스 쓰면 되는데 모스펫 13도 똑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뒤에 쓰실 때는 항상 어시모스냐 모스펫 13이냐를 꼭 보셔야 되고 특별한 게 없으면 다 어시모스 기본으로 어시모스 가지고 가셔야 되세요.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어시모스인데 뒤에 킴 HY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에 뭐뭐 얼라인 딱 요것만. 그다음에 어시모스만 언더바가 이거 다 쓰시면 안 되고 뭐뭐에 뭐뭐 얼라인 딱 거기서 끝나야 되고 뒤에 어시모스냐 모스펫 13이냐 요것만 확인해서 쓰시면 되고 네. 실수로 모스펫 13을 쓸 수도 있잖아. 그거는 온라인 키 이제 나중에 제가 온라인 할 때 알려드릴 건데 온라인 키가 아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내가 만약에 퍼스트샷 할 건데 4분할 마스크를 쓸 건데 나의 내가 오늘 쓸 거는 여기를 내가 퍼스트로 찍고 싶어. 그럼 자파 이름 뭐가 되겠어요? 이사지? 네. 그러면 이사 퍼스트 여기 이사 퍼스트를 선택을 하고 네. 엔터를 누르면 저 위에 지금 2444 온라인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엔터. 네. 그러면 이사 퍼스트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자파일 선택 끝. 그럼 이제 다시 커맨드 화면 나오면 돼. 하는 방법은 PF1 눌러서 메인 메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커맨드 화면 뭘로 넘어가면 되겠어? PF1 이거 조금 열고 할게요. 진짜 커맨드 메뉴 가려면 PF1 누르면 이제 아까 그 화면이 커맨드 화면 그리고 이사 버스 우리가 설정하는 거 찍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로딩 스페이스 방향키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정이 되는데 요거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러 개의 메뉴들이 나올 건데 마스크를 로딩할 때는 체인지 네. 설정을 하고 밑으로 와서 지금 왜 마스크 우리 몇 번에 아까 11번에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슬롯 갖다 놓고 내가 여기서 11에 치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엔터 얘가 일로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PF1 스타트를 딱 누르고 고 하면은 마스크가 들어가서 아까 그 사각의 십자선을 기준으로 온라인 작업을 하는 게 진행이 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온라인이 다 끝나고 마스크 로딩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커맨드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웨이퍼를 같이 아직 안 넣은 상태에서 그냥 마스크만 넣고 이 작업을 해도 그쵸, 괜찮아요. 예. 자, 만약에 지금처럼 웨이퍼를 안 넣었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막 뭔가 작업 중이잖아. 이때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 얘가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온라인 하고 있으면 웨이퍼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지만 실제 얘가 온라인을 막 할 때 웨이퍼 스테이지도 같이 온라인이 돼요. 0점을 같이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 막 맞추는데 앞에서 이상한 신호가 딱 올라와 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웨이퍼는 노광하기 직전에 넣으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그냥 커맨드 화면 상태에서 넣으시는 거예요. 커맨드 네. 화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스크 로딩하고 그때 웨이퍼 로딩 하셔도 되세요. 네.